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. 하나금융투자 김수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네. 어제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 나왔죠. 네. 중국의 GDP 7% 밑으로 이제 그렇죠. 떨어졌습니다. 25년 만에 이 네. 바우치 시대가 끝났다라고 아주 외신을 장식을 하고 있던데요. 네. 그래도 어제 중국 증시는 그래도 또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오긴 했고요. 네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중국 증시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흔히 표현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7% 이상의 고속 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7% 미만의 그리고 이제는 기존의 제조업의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IT 쪽 고부가 가치 산업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가 흐름이 중국 시장이 바뀌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실제적으로도 뭐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뭐 다른 뭐 미국이나 이렇게 다 이런 중국 경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만 하더라도 뭐 그 굉장히 좀 과열된 분위기에 뭐 그런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그런 지표보다도 더 과열돼서 투자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다시 뭐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V자 곡선을 다시 그릴 수 있을 확률은 많이 좀 낮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다시 한번 뭐 중국이 뜨겁게 과열돼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뭐 6%선 그 6%한 중후반선을 계속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런 시장이 오히려 전 세계 증시적으로도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투자 방향이 될 것 같고요.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이 굉장히 조금 흐름이 안 좋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1900선도 이탈하고 지금 다시 1850선까지 S&P 선물 기준으로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. 뭐 다만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, 그다음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부양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그 매수세가 좀 몰려서 그나마 뭐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나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현 상태로 보입니다. 네. 뭐 날도 추운데 지금 중국 한파에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가 다 살 얼음판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이 정도 부분이면은 이제 반등을 노릴 때가 됐다라는 시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. 이 뭐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. 중국 또 하나는 유가예요. 유가 좀 이란산 원유 풀리면서 네. 제재 해제로 상당히 지금 또 전망이 10달러대까지 나오고 그렇죠. 있더라고요. 상품 시장도 살펴볼까요? 네. 일단 뭐 상품 시장 지지난주 계속해서 유가를 빠뜨리고 뭐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유가가 계속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그 현업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의 바닥이 어딘가요? 라는 질문이에요.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받았고 어제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. 정말 이 바닥은 뭐 단순하게 뭐 사우디 하나의 문제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의 하나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유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합산해서 그게 다 결과적으로 지금 20불대 중반까지 하락한 유가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조금 좋게 풀린다고 해도 다시 반등이 가파르게 나오긴 좀 어려운 시장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여기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당연히 원유의 그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낮지만 아직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잠깐 짚어드렸었는데요. 마찬가지로 지금 일주일간의 유가 흐름을 보면 뭐 30불대를 좀 지키는 흐름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지만 뭐 여지없이 이탈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매일매일 지금 저가를 뭐 새로 쓰면서 뭐 12년째 최저점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. 유가가 지금 가파르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뭐 공급적인 부분들, 수요적인 부분들 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좀 강력하게 풀리는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시장은 전혀 없고 뭐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들은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시장이 계속 많기 때문에 아직도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추가 하락폭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 더 이제 물량, 자신들의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시장에 그 원유를 공급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오펙 국가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 원유 산유량을 조금 감축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감축분이 워낙 좀 미미할 수 있고 이란에서 푸는 그런 원유의 그런 엄청난 물량들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중국에서 좀 강력하게 좀 수요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중국 증시 역시 굉장히 좀 안 좋고 중국 관련된 지표들도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원유뿐만이 아니라 원유 때문에 지금 S&P나 미국 증시까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요.
한 가지 조금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 왜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게 중국 증시에 안 좋을까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뭐 조금만 알아보시면 그 중국에 굉장히 그 많이 투자되어 있는 외국계 투기 자본 중에서는 뭐 이렇게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이렇게 굉장히 산유국들에 대한 오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저유가가 굉장히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기사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렇게 안 좋아진 재정을 어떤 걸로 메꿔야 하느냐? 당장 유가는 원유는 팔아도 돈이 되지 않으니까 외국에 투자되어 있던 그 투자 자본들을 다시 본국으로 끌어오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국 증시에 투자되어 있던 다량의 오일머니들이 다시 본국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에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. 뭔가 계속 악순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.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그렇죠. 그 오일머니인데 네,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안 좋지만 에너지 섹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덩달아서 천연가스도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다시 좀 보이고 있고요. 다만 뭐 1월과 2월의 온도가 조금 더 뭐 높아질 거다, 평년보다 높을 거라는 그 일기예보는 예전부터 계속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국내 날씨도 굉장히 좀 추운데 제가 이제 미국 쪽에 뭐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미국 날씨도 뭐 굉장히 또 추워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발 매수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후에 또 준비를 좀 했던 ETF가 지금 이따가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. 금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지만 당일의 그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이 조금 있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상품들도 좀 굉장히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일 같은 상품은 반등이 나오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반등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유의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중국이 어렵다 보니까 네. 지난주에 또 중국 증시 하락을 또 점치시면서 ETF를 추천해 그렇죠. 주셨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. 그렇죠.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? 네. 뭐 일단은 제가 준비했던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먼저 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뭐 현물로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물로 사셔도 괜찮고 ETF로 투자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제가 이제 13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1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계셨다고 하셔도 금은 0. 몇 프로 정도 이제 수익권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금이 지금은 굉장히 조금 방향성이 없는 증시 뭐 투자자들이 도대체 이걸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험자산에 있는 돈들을 다 회수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뚜렷하게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제대로 된 반등 시기에도 좀 반등을 좀 못했는데요. 지금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골드 관련된 ETF 상품들이 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좀 더 가파르게 상승했겠지만 뭔가 투자자들이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추후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시가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감안되다 보니까 상승폭이 제 예상보다는 뭐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추천드렸던 날부터 지금까지 해서는 조금 수익이 났었고요.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뭐 S&P와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국 증시 대표적인 중국 증시의 뭐 대표 그 대형 종목들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상품을 CAHAD라는 상품을 추천을 드렸었고요. 뭐 13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13일 날 오르고 14일 날 소폭 하락했지만 뭐 연 이틀 10% 넘게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뭐 오늘까지 갖고 있으셨다고 하셔도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상품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, 자 그럼 또 이번 주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. 이번 주 유망 ETF 어떤 상품 가져오셨나요? 일단 이번 주에는 S&P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중국 악재와 미국 그 유가 악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은 했지만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왔다고 좀 판단이 돼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. S&P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제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&P 선물 기준으로 지금 1900선을 이제 일단 이탈을 한번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어제나 엊그제나 뭐 3일 전이나 보시면 1850선까지는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키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그래도 그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지금 작용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도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부양책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어제 조금 강하게 좀 반등했던 부분들이 있고요.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악재가 조금 해소가 되고 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게 되면 중국 증시는 지금 워낙 저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유가와 뭐
좀 얽힐 수 있겠지만 S&P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1850선을 지키는 선에서 만약에 반등 그런 신호가 온다고 하시면 이 해당 상품 그 SPY라고 하는 S&P 상승에 투자되는 한 배짜리 ETF 상품이 유효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장중에 1850선 강하게 좀 이탈한다. 그리고 방향성이 없이 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장을 지속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관망하시다가 1850선을 다시 그 돌파하는 그런 순간에 다시 한번 이 상품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미증시 바닥권으로 이제 상승을 기대를 하고 계시고 네. 또 한 가지 상품 소개를 해주세요. 그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가 그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악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날씨도 굉장히 춥고 미국도 지금 엄청 추워졌고 그리고 2월 달의 날씨를 사실 1월 중순에 예측한다는 거에 좀 한계가 있어요. 뭐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된 현 가격에서 어느 정도 호재성 그런 일기예보와 관련된 호재성 이런 멘트들이 좀 나오게 되면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것도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.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시면 가장 의미 있는 가격대는 한 2.00선으로 보고 있고요.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거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될까라고 보면 한 2.050선, 그러니까 뭐 2050선 정도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지선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. S&P와 마찬가지로 현재 S&P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흐름은 모호합니다. 여기서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구간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지선을 확인하시면서 지지선을 지키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2050선 선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뭔가 날씨가 좀 더 춥다라는 예보 혹은 목요일날 천연가스 재고량이 조금 낮게 나왔다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ETF로 바로 투자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투자 기회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천연가스의 또 반등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금리를 이기는 ETF 김수현 대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